K법 스케일업 파트너 bab입니다. 개인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라우드 펀딩, 두 번째는 개인 투자 조합, 세 번째는 지인의 소개, 네 번째는 엔젤리그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 4가지의 특징을 설명해 볼 건데요. 일단 크라우드 펀딩은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와디즈, 그리고 펀딩 포유, 오마이 컴퍼니 등의 그런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들의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이 크라우드 펀딩은 증권형과 후원형, 크게 이 2가지가 있고요. 후원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제품이 나오기 전에 미리 투자하고 그 어떤 투자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제품을 받는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을 우리가 후원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권형이라는 거는 투자 형태인데 거기서 이제 지분을 취득하는 형태, 보통주, 상환전환 우선주 이런 형태의 투자를 하게 되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고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투자하면 좋은 게 첫 번째는 이 투자한 그 회사의 증권을 증권사 모바일 앱에서 보유 주식 숫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 조합이나 아니면은 지인을 통해서 투자할 경우에 보통은 전자증권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주명부를 받게 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주주명부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주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모호하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잘 모르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주주명부를 만들지도 않고요.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주고 얼마 투자하십시오 하고 계약서만 있는 경우. 근데 그 계약서가 어떤 법적인 그런 가이드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창업가와 투자자 간의 그런 주요 내용들이 담겼다기보다는 그래서 보통주, 상환전환 우선주 이런 틀을 갖추고 있다기보다는 어디서 이렇게 투자 계약서를 갖고 와서 적는 경우도 있는데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좋은 거죠. 증권을 증권사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증권으로.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의 증권형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사전의 프로세스가 크라우드 펀딩 회사 그리고 그 투자를 받는 회사 그리고 한국예탁결제원 이렇게 해서 전자증권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전자증권을 받을 수 있다. 개인 투자조합으로 할 경우에는 개인 투자조합이라는 거는 개인들이 모아서 스타트업에 지분 투자하는 건데요. 이 일종의 여기 이제 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명부에 올라갈 때는 투자한 개인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고 뭐뭐뭐 투자조합 1호, 뭐뭐뭐 투자조합 2호 이런 형태로 투자조합의 이름이 주주명부에 올라가게 됩니다.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게 되면 개인의 이름이 주주명부에 올라가게 되고요. 개인 투자조합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조합의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올라간다. 3번 개인 지인 소개일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뭘 이렇게 회사에서 해줘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 조심해야죠. 그래서 3번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엔젤 리그라는 거는 최근에 나온 플랫폼인데 엔젤 라운드에 있는 그런
회사에는 투자하지 않죠. 시리즈 한 B, C 정도에 있는 회사, 뭐 예를 들면 무신사, 뭐 이런 회사들의 그런 약간 이미 성장을 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케이스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젤 투자하는 것만큼 수익률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C에 있는 회사들이 조금 모호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테헤란과 여의도의 온도차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테헤란은 스타트업 필드고요. 여의도는 뭐 전통적인 그런 금융권, 코스닥, 코스피, 뭐 상장시장 그런 쪽이라고 보는데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기업 가치를 쭉 올려서 투자 유치를 하고 상장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기업 가치의 차이가 꽤 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벤처로서 쭉 기업 가치를 올리다가 상장을 하려고 보니까 다시 기업 가치를 꽤 많이 낮춰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 스타트업이 이미 성장해 있고 더 크게 성장할 거라고 보여도 그 엑시트가 결국이 중요한데 한국에서 엑시트의 가장 큰 부분은 어, 상장입니다. 상장이 거의 한 95% 정도, 98% 정도, 95%에서 98% 정도 차지할 거고 M&A가 한 2% 정도 엑시트로 차지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해외 시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분별한 시리즈가 높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도 그렇게 뭐 안전한 투자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엔젤리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공신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이제 네임밸류를 갖고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시리즈 B, C 정도. 시리즈 B, C라고 하면은 어, 상장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고 이미 회사가 시장을 장악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 금액으로는 누적 500억에서 몇천억, 조 단위로도 갈 수 있고요. 야놀자 같은 경우는 그죠? 쿠팡도 그렇고 그런 뭐 야놀자 쿠팡은 이미 너무 큰 투자를 받아서 그것보다는 이제 조금 앞단계에 있는 그런 회사들이 엔젤리그에서 우리가 간혹 구주가 나오기도 한다. 구주라는 거는 갖고 있는 주식을 파는 건데 그런 걸 이제 살 수도 있는 거죠. 이 중에는 1번, 2번, 4번은 시스템적으로 그래도 자리가 잡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번 개인 지인이 소개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거는 어, 이렇게 2번 방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